너 아직 살아있는 거 맞니? 어디 길가에서 박스 펼쳐놓고 노숙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난 말이야, 지나다닐 때 노숙자만 보이면 유심히 살펴보고 나는 게 습관이다. 혹시 너가 아니냐 싶어서 말이야. 널 보면 동전이라도 좀 던져주고 싶은데 좀처럼 눈에 안 띄어서 유감이란 말이야. 혹시 번듯하게 사는 우리 부부랑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멀리 다른 동네에 이사가서 노숙하는 거니?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서 우리 집 앞 공원에서 노숙하던 네가 비참한 꼴을 보는 게 내 하루 일과 중 제일 신나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네가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너무 심심하잖니. 오늘같이 흰눈이 폴폴 내리는 날이면 그냥 이유 없이 네가 생각나는 거 있지? 차가운 바닥에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벌벌 떨고 있을 구질구질한 네가 말이야. 그때 그 일이 있은 지도 5년 됐지?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넌 어쩜 변한 거라곤 없니? 아직도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그렇게 후한무치하고 아주 면장오피가 따로 없네. 뭐야, 그냥 심심해서 주절거려 본 건데 답장이 왔네? 너 날 차단한 거 아니었니? 차단했었지. 그리고 다시 풀었어 됐니? 아니, 왜 차단했으면 끝이지 다시 푸는 건 또 뭐야? 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날이 오면 나한테 손 내밀려고? 그래도 명색이 내가 네 언니니까 너한테 도움을 줄 알고? 생각은 곶감 같은데 그건 완벽한 네 착각일 뿐? 난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 같은 걸 도와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 걱정하지 마. 널 언니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고 비굴하게 도움받을 일도 없으니까. 내가 네 차단을 푼 이유는 오직 하나야. 언젠가는 멸망하고 울부짖는 네 그 처량한 울음소리를 듣고 싶고 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야비하게 웃던 니들이 그 추악한 얼굴에 피눈물이 흐르는 걸 보고 싶기 때문이야. 어라, 못 보던 사이 너 많이 컸다. 어릴 때부터 내가 무서워서 슬슬 피해 다니던 비굴했던 년한테 5년 넘게 자유를 줬더니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감히 나한테 대든다 이거야? 밑바닥 인생으로 사정없이 밟아놨으니까 더 이상 못 일어설 줄 알고 살려뒀더니 죽기는커녕 더 푸르르고 더 싱싱하게 자란 것 같으니 불길한 예감은 뭐지? 똑바로 대. 네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대답하란 말이야. 뭐나 공짜로 내 걸 뺏으려고 하는 그 더러운 버릇은 여전하네. 궁금하면 혼자 알아봐. 어릴 때는 온갖 거짓말과 음해로 부모님이 사랑을 다 빼앗아가고 내 옷, 가방, 신발, 연필책, 심지어 속옷까지 다 욕심내고 지꺼러 만들고 좀 커서는 내가 남자를 만날 때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회방 넣더니 급기야는 내 남편까지 낚아채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거 아직도 반성하는 기미라곤 없이 날뛰고 있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냉혹함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한테 제대로 되어서 다신 내 머리 위에 기어오를 엄두도 못 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좋게 받아들이지. 동생인 주제에 공부도 나보다 잘하고 얼굴도 나보다 더 이쁘고 친구도 많고 좋아해주는 남자도 많고 같은 자매인데 너만 그렇게 인기 있는 걸 보면서 내 학창시절은 지옥 그 자체였어.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건 몽땅 다 뺏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어. 하지만 이 얼굴로 그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꿈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간절하면 이루어지고 말더라고. 그 사람이 몇 달 보면 질려버리는 네 얼굴이랑은 달리 내 얼굴은 오목조목하니 남편 이혼을 울려줄 상이라는 말을 할 때 난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엄마 아빠 빼고 너보다 날 더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용기를 내고 혼신이 힘을 다 써서 내 남자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딴 쓰잘데기 없는 말 하려고 연락했어? 다 지나간 일이고 다신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야. 혼인신고도 못하는 관계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 게 그렇게도 어렵니? 혼인신고는 못해도 같이 살면 사실혼이야 몰랐니? 그딴 데 일도 관심 없으니까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 너 같은 노숙자들이야 밤낮으로 끊기지 않는 소음으로 매일매일에 쪽잠 자느라 피곤하고 하는 일도 없으니까 낮잠이 필수겠지만 나 같은 사모님은 또 다르거든. 낮에는 미용실도 다녀야 하고 백화점도 다녀야 하고 요가실에도 가야 해서 아주 팽이보다 더 바빠서 낮잠 같은 건 그야말로 사치란 말이야.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으니까 그만하자. 난 사모님처럼 한간주부가 아니라 할 일이 태산 같은 여자거든. 노숙자 주제에 할 일은 개뿔. 남이 먹던 잔반 주워 먹고 쭈그러진 개밥통 같은 그릇에 던져준 동전을 세느라 바쁘니?
착하니 언니가 불쌍한 너한테 살 길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 너 같은 것도 딸이라고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니까 집에 한번 가봐. 가서 여직 못한 효도도 하고 여직 못 받은 사랑도 받아. 부모님이라고 했니? 나한테 부모가 어딨어? 어릴 때부터 원하지 않은 딸로 태어났다고 폭언폭행을 일삼고 공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부터나 식당으로 내몬 인간들도 부모야? 내가 가진 건 몽땅 다 언니한테 양보하라고 억지 부리던 게 습관이 돼서 내 남편을 뺏은 널 옹호하고 뺏긴 년이 멍청하다고. 누구 신랑이면 어떻냐고 어차피 본인들 사위 아니냐며 소름 끼치는 발언을 하던 인간들이 뭔 부모. 니들한테 배신받고 돈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난 내가 친정에 찾아갔을 때 서방도 하나 못 건사하는 멍청한 년한테 줄 건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없다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대로 공원에 노숙하게 된 나야.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르르이는 그 추위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지난 날들의 상처와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살고 싶지 않았었어. 살고 싶지 않아도 죽지 않고 잘 살아있잖아. 지나간 일은 이제 다 털어버리고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않겠어? 건강했던 부모님이 최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시더니 지금은 간병이 필요한 처지가 돼버렸단 말이야. 아빠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행동과 말이 자유롭지 못하시고 엄마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힘들어하셔. 드디어 천벌을 받은 거네. 뭐라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그 냉혈 인간들은 핏줄인 딸을 매정하게 내친 심장이란 게 없는 것들이잖아. 하늘이 노해서 천벌을 내린 게 분명하니까 지은 죄를 업보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너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딴 싸가지 없는 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니?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너야말로 천벌이 무섭지도 않아? 부모님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호의를 그렇게도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쓰럽고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네가 하면 되겠네.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네가 하면 되지. 왜 굳이 미운 어리인 날 그 집에 못 밀어넣어서 환장하는 거야? 내가 간병을 어떻게 하니? 아빠 기저귀 차고 있는데 그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 집에서도 밥도 청소도 안 하고 사는데 엄마네 집에 가서 그런 더러운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큰 사랑을 독차지하고 컸으면서 고마움도 없니?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란 말이야. 암튼 난 간병은 절대 못하니까 네가 해. 어차피 넌 노숙자고 결혼도 못했고 오갈 데도 없는 신세잖아. 누가 그래? 내가 노숙자고 결혼도 못했다고? 난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우리한테 버림받고 쫓겨나서 공원에서 노숙하던 네가 어떻게 결혼을 했단 거야? 아 그래 집신도 짝이 있다고 했는데 끼리끼리 만났겠지. 공원에서 노숙하면서 눈 맞은 남자랑 결혼했니? 왜 이렇게 웃기지? 노숙자랑 노숙자가 결혼해서 작은 노숙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까지 대동하고 비록질을 하면서 구차하게 살고 있니? 알겠어, 내가 특별히 허락할게. 네 서방이랑 새끼까지 데리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 간병해. 그럼 되지? 그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딴 기막히는 소리가 나오는지. 병원에 데려가서 뚜껑 열고 연구라도 해보고 싶네. 적어도 멍청한 너보다는 IQ가 높을 거니까 건방 떨지 말고 내가 하란 대로 해. 안 그럼 내가 무서운 사람들 시켜서 니들 같은 바퀴벌레들 다 박멸시키고 말 거야. 어라이젠 가짜는 협박까지 안 해? 왜 내가 못할 것 같니? 너한테서 뺏은 내 남편. 나랑 같이 살고부터 쭉쭉 승진하더니 이젠 사장 자리까지 올랐어. 다 무너져가는 회사 우리 남편이 살렸고 애처가인 그 사람이 기어이 나한테 사모님의 명예를 줬어. 우리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니들 같은 인생 밟아주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나한테 밟혀서 영원히 일어서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내 말에 따라.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게 너무 억울해서 언젠가는 제대로 복수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언니라고 맘속 깊은 곳에서는 갈등이 존재했었는데 멍청한 년이 기어이 잠자는 사자 코털을 잡아당기고 지발등을 지가 도끼로 내려찍고 있네. 넌 이제 끝이야. 내 남편한테 부탁해서 네 동거남회사 제대로 부숴버리라고 할게. 뭐 동거남? 혼인신고도 못하는 사이니까 동거남이지 그럼 남편이니? 뻔뻔도 해라. 남편이란 말이 그렇게 입에 착착 감겨서 나오니?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뱉지 못하겠다.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니들이 무슨 힘으로 내 남편 회사를 부수느니 뭐니 그딴 미친 소리를 하냐고. 내 남편이 계약을 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회사 문을 닫게 생긴 다 죽은 회사를 떠안고 사장 소리 들으니까 좋니? 부채만 있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회사를 넘겨준다고 꼬드기니까. 얼싸 좋다고 넘겨받은 멍청한 그 인간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텅 빈 강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네.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 회사에 부채가 있다고? 그런 말 없었단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집담보로 10억을 대출받아서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제 어쩌냐고. 그래, 너가 도와주면 되겠네. 계약 안 끊기게 도와주면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잖아. 남도 아닌 언니인데 도와줄 거지? 솔직히 당장 계약 끊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 마음이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좀 더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확 끊어버릴 생각도 했거든.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말이야.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짐승 같은 이들이 꼭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 아니, 애초에 너 같은 노숙자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남자랑 결혼할 수 있냐고. 지금 날 엿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공원에서 노숙하던 나한테 따뜻한 국밥을 포장해준 사람이야. 무슨 사정으로 여자가 이 추운 겨울에 공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냐며. 나한테 관심을 주고 날 본인 회사에 취직시켜준 내 은인이야.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으로 버림받고 시설에서 어렵게 큰 자수성가한 사람. 결혼 후 아내의 바람으로 힘들었지만 애한테 부모 이혼이라는 대물림을 주고 싶지 않아서 참고 참다가 결국엔 이혼이라는 상처를 갖게 된 사람. 비슷한 처지를 공감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지금은 결혼해서 그 사람이랑 그 사람 아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보다는 천배만배로 행복하니까 다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짓 하지 마. 현정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부부가 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인정할게. 근데 아무리 미워도 우린 피를 나눈 가족 아니니? 너가 안 도와주면 우린 집이고 회사고 다 날아가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너가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고 뭐든 다 할게. 그러니까 그만 우릴 용서해주면 안 될까? 헌한 대낮에 백일몽 꼬지 마. 그 후 언니라는 여자와 전 남편은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됐고 빚만 가득 짊어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고 오갈 데가 없게 된 그들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작은 빌라에서 그토록 싫다던 친정 부모님이 간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간병을 하는 틈틈이 각종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언니한테서 제발 도와달라는 전화가 돌아가면서 왔지만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만났지만 결국 악연으로 끝나버린 또 하나의 사연이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 아니라 언니랑 카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신우이랑 올케가 친구도 아니고 굳이 카톡할 필요 있나요? 새언니는 그냥 우리 오빠랑 결혼한 우리 집 며느리일 뿐이지 자매처럼 친하게 지낼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결혼한 몸이라 잘하는데 솔직히 신우이는 그냥 어렵고 또 얄미운 존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제가 연락하고 그러면 언니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언니한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은 건데 이만하면 저 괜찮은 신우이 맞죠? 그래요. 근데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했어요? 언니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전하고 싶은 말이라니요? 사실 저 임신했거든요. 정말요. 축하해요. 축하한다는 그 말 진심이에요? 당연히 진심이지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언니는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 임신도 못했잖아요. 근데 신우이인 제가 먼저 임신했다고 하면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불쾌할 거 하나도 없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거니까 괜한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사실 전 아직 별로 아이 욕심이 없거든요. 정말요? 결혼한 여자라면 누구나 다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언니가 그렇게 태평스럽게 나오니까 엄마가 며느리가 불임이라고 자나깨나 그렇게 걱정을 하시죠. 사람을 앞에다 두고 대놓고 불임이라고 하면 언니가 상처받으려나?
괜찮아요. 어머니한테서 불임녀란 소리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는데요, 뭐. 근데 임신이란 게 내가 원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 문제도 있고, 또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인간의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더구나 전 아직 30 초반이라 노산도 아닌데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장남한테 시집와서 맏며느리가 됐으면 제일 먼저 후대를 잇는 대업부터 완성해야죠. 특별히 이을 가업이 있는 집안도 아닌데 굳이 후대에 집착할 필요 있나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우리 친정이 그저 그렇고 그런 집안이라고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집도 좋다고 우리 오빠랑 결혼한 사람은 언니 아닌가요? 본인이 선택한 시댁이면서 은근슬쩍 가는 건 무슨 경우예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심술나서 저한테 소소한 복수하는 건가요? 아가씨랑 아가씨 아이가 제 원수도 아닌데 제가 왜 복수를 해요? 어차피 저도 바쁘고 오빠도 요즘 새로운 취미에 빠져서 정신없으니까 당분간 아이는 보류하기로 한 거예요. 언니가 뭐가 바빠요? 집안일 조금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방에서 컴 키고 드라마나 보고 노는 것도 바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바쁘다고요? 우리 오빠 혹시 여자라도 생겼나? 그건 아닐 거예요. 친구들이랑 밤낚시 다닌다고 했고 실제로 낚은 고기도 집에 가져오고 있거든요. 밤낚시요. 언니는 그 말을 정말 진짜로 믿었어요? 남자가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부터 해야지. 다음날 물고기 몇 마리를 들고 온다고 정말 낚시 갔다는 말을 믿으면 어떡해요? 이제 보니까 언니 나이만 잔뜩 먹었지 속은 그냥 텅텅 비었나 봐요? 남자는 그렇게 풀어놓으면 절대 안 돼요. 남자는 망아지와도 같아서 잠깐만 고삐를 손에서 놓으면 어디로 뛸지 몰라서 경각성을 놓치지 말고 시시각각 지키고 있어야 해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친정에 갔을 때 오빠 거실에서 누구랑 엄청 다정하게 전화하는 걸 본 적 있는데 혹시 애인이랑 통화한 거 아니에요? 암튼 우리 오빠같이 잘난 남자가 언니 같은 여자만 쳐다보고 살 거란 오만한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걸요? 아가씨 충고 허심하게 받아들이죠. 한 달 후, 언니 부탁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저보고 나가달라니요? 제가 친정에 가서 몸조리하기로 했거든요. 내일 그쪽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언니 짐은 빨리 빼줘요. 아가씨 아직 임신 초기인데 무슨 산후조리를 벌써 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가 아니라 그냥 몸조리를 하겠다고요. 요즘 입덧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친정에 가서 편하게 출산을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집에서 나가기나 하라고요. 제가 제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언니가 입댈 일이에요? 물론 여긴 아가씨 친정이니까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죠. 근데 왜 제가 쫓겨나야 한단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언니는 남이니까 남이 내 집에서 알짱대는 거 불편하고. 불임인 언니가 임신한 날 질투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됐어요? 언니같이 음침한 여자랑은 무서워서 하루도 같이 못 살겠으니까 우리 친정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오빠도 다 동의한 일이니까 빨리 짐이나 싸요. 정말요? 정말 부모님이랑 오빠가 제가 이 집에서 나가도 된다고 했다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임산부인 내가 싫다고 하는데 언니같이 무능한 아줌마를 집에다 둘 필요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쫓겨나는 주제에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요?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럴 리가요. 진심으로 행복해서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 바로 짐 싸서 나가면 되죠?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드디어 이 집을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얘기하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전 빨리 짐을 싸야 해서 이만. 다음 날. 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집이 대체 왜 이러냐고요? 왜 아무도 집안일을 안 해요? 빨래, 청소, 밥을 왜 누구도 할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 집 식구들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아니 그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본인 가족들이 집안일에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걸 진심 이제야 알았다고요? 전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고모네 집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어쩌다 방학에 집에 가면 배달 음식만 시키길래 딸인 제가 왔다고 반가워서 맛난 거 사주는 줄로만 알았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같이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셨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이 정도로 살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줄 몰랐다고요. 그 집 식구들은 옷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휙휙 던지고 빨래가 쌓여서 산이 돼도 세탁기 한 번을 돌릴 생각을 안 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라면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집안은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도저히 인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최악으로 게을러 터진 인간들이지요. 기분 나쁘니까 우리 가족을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며느리인 언니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가 왜 집안일을 해요?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요. 지금 당장 다시 집에 돌아와요. 와서 임산부인 절 위해 집안일하고 올케 언니 노릇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고요. 결혼한 지 2년이나 되는 주제에 애도 하나 못 낳은 불임녀가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가 하란 대로 똑바로 하라고요. 전 불임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요. 2년을 노력해도 임신을 못하면 그게 불임이지 뭐가 불임이에요? 무식하기는? 애가 못생기게 조치를 했으니까 안 생긴 건데 멋대로 불임이라고 단정 지으면 제가 많이 불쾌해요. 애가 못생기게 하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친정 꼬라지를 보라고. 돼지 같은 인간들이 사는 그 집구석이 아이를 낳을 환경이 되니? 하는 일도 없이 하루 종일 허송세월하는 두 노인네랑 여자한테 미쳐서 허구한 날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 입만 열면 잔소리에 불평불만만 가득한 시애미에 술, 담배를 달고 살고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찾는 시애비. 거기다 마누라를 종년쯤으로 생각하고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후안무치한 남편까지. 그런 인간들을 안 보고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절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고 또 2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이혼하는 게 억울해서 이혼할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때 딱 마침 너가 오빠의 외도를 귀띔해줘서 손쉽게 그 인간의 외도 증거를 잡아서 시원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됐잖아. 뭐라고요? 우리 오빠가 정말 바람피고 있었다고요? 너가 그랬잖아. 오빠가 거실에서 누구랑 다정하게 통화하고 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오빠가 잔 다음에 몰래 손가락을 빌려서 핸드폰을 열었더니 세상에 혼자 보기엔 아까운 낯뜨거운 문자랑 사진들이 그냥 꽉꽉 저장해 있었지 뭐야. 그중에서 증거로 쓸만한 것들을 몽땅 다 가져와서 변호사한테 넘겼으니까 이젠 위자료 받고 이혼할 일만 남았네. 아니 정말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럼 제 시중은 누가 들어줘요? 내가 네 종이니 네 시중을 들어주게. 뭐라고요? 언니 지금 저보고 너라고 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무섭게 캐릭터가 확 변해요? 지금까지 저한테 꼬박꼬박 아가씨라고 존대해놓고 갑자기 왜 그래요? 이혼하면 이제 넌 내 시누이도 뭐도 아니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 나이도 나보다 5살이나 어린 게 올케 언니를 우습게 보고 입만 열면 비꼬기만 하는 너한테 말끝마다 존댓말할 때 얼마나 화딱지가 치밀어 올랐는지 네가 알기나 하니? 평일 저녁이던 주말이던 상관없이 먹고 싶은 것만 있으면 해놓으라는 통보만 하고 입만 달고 와서 먹고 다 먹고 나면 수저랑 그릇 하나도 치울 생각 안 하고 지들끼리 과일 깎아 처먹고는 밤늦게 집으로 갈 땐 양반이고 잠자리를 펴달라고 해서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대접받고 가는 꼴을 볼 땐 정말 얄미워서 한 대 내려치고 싶었거든. 주방에서 일하는 날 힐끔힐끔 보면서 어머니랑 둘이서 내 흉을 보고 키득거리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런 지나간 일들을 끄집어내서 뭘 어쩌라고요? 전 지금 임신 중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몸인데 정말 절 이대로 버릴 생각이에요? 김서방한테 연락해서 널 데리러 가라고 했으니까 곧 데리러 갈 거야.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할 줄 모르는 집구석이란 것도 친절하게 알려줬으니까 알아들었겠지. 김서방 앞에서 우리 집 치부를 다 까발키면 어떡해요? 그럼 거짓말을 해야 했니? 거짓말은 검정색 크레용과도 같아서 칠하면 칠할수록 더 검어진다는 것도 몰라? 저 집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제가 살림도 요리도 잘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가르치겠다고 하실 것 같아서 싫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허심하게 배워야지. 넌 태도가 글러먹었어. 말이 좋아 가르치는 거지 그냥 시집살이 시키고 종년처럼 부려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 안 그래도 임신해서 힘든데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까지 당해야 해요? 적어도 그쪽에는 며느리를 가정부쯤으로 하는 시아버지랑 시누이는 없잖아? 난 시부모와 남편 시누이한테 동시에 시집살이를 당했는데 넌 그래도 어머니 한 명뿐이라 내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김서방이 지금 널 데리러 간다고 했으니까 조용히 따라가는 게 좋을걸? 어차피 친정에 있어봤자 널 위해 밥하고 청소해줄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참 섭섭하겠다, 그지? 지금까지는 쩍하면 친정에 와서 날 가정부처럼 부려먹었는데 이제 다신 그런 좋은 세월이 올 수 없어서 갑갑하겠어. 언니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출산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산후조리는 그래도 친정에 와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친정엄마도 아니고 왜 네 산후조리까지 해줘야 하니? 웃기는 시누이년이다, 진짜. 두 번 다시 너랑 얼굴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연락할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만하자. 부디 순산하고 꼬장꼬장한 시어머니한테서 맛있는 미역국 많이 얻어먹길 바란다. 그 후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후 집안이 개판이 됐다며 다시 재결합하고 집으로 들어와 달라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몇 번이나 왔지만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매달릴 거면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를 객식고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니까 다시 같이 살자니 어이가 없고 공짜 종년이 하나 필요하니까 다시 와달라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누이는 그 후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고 며느리 시중을 들어준다는 핑계로 아들 집으로 이사온 시어머니랑 어쩔 수 없이 합가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를 낳고도 아니어쩜 영원히 그렇게 같이 살 수도 있겠죠. 저희 결혼식 날에 김서방이 얼마나 엄청난 효자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시던 사돈어른만 봐도 그 두 모자의 정이 얼마나 끈끈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가 보낸 설 선물은 잘 받았다. 1등급 한우를 사서 보냈더라. 그 비싼 걸 싸느라 대체 돈을 얼마나 쓴 거야?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비싼 선물 세트 척척 사니까 스트레스 풀리고 좋았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우 세트를 싸는 게 스트레스랑 무슨 상관이죠? 왜 상관이 없니? 비싼 한우 세트 사면서 판매원한테 있는 집 사모님 대접받으면서 5월감에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아니야.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저 회사 다니고 있고 벌만큼 벌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절 남편 돈이나 쓰고 다니면서 호강하는 여자 취급을 하시면 듣는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네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면서 왜 나한테 유세니? 애가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애를 방치하고 회사 다니는 엄마도 엄마니? 애를 낳았다고 다 엄마가 되는 건 아니야. 책임감을 갖고 알뜰살뜰 키우는 엄마가 진정한 엄마란 거지. 내 딸처럼 말이야. 일한다고 애를 방치한다는 건 편견이세요. 전 나름대로 애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 잘났다. 그깟 돈 좀 번다고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기세 좀 봐. 비싼 한우를 명절 선물로 미리 보내면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았나 본데. 나 솔직히 한우 세트 같은 거 별로다? 어머니 한우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별로세요. 아니 뭐 있으면 야먹지만 굳이 명절 선물로 받고 싶진 않다 그 말이야. 먹어치우면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뭔가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선호하거든 난. 예를 들자면 뭐 100만 넘는 코트나 가방이나 지갑.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안마의자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걸 명절 선물로 챙기기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라고는 하나 그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건 아니거든요. 농담이다 농담. 농담도 못하니?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안마의자에 앉아서 시원하게 안마 받는 의사를 누릴 주제나 되겠냐고 내가. 죄송합니다. 됐다. 죄송한 줄 알면 죄송할 짓을 안 하면 될 것을. 입으로만 죄송하다고 하는 거 다 아니까 거짓 사과는 안 해도 돼. 설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우리 딸내도 이번 설엔 우리 집에 와서 쉬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불도 넉넉하지 않아서 너가 오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그 사람이랑 우리 채연이만 보내고 전 친정에 갈게요.
정말? 그래주면야 우리도 진정한 가족끼리만 모여서 오붓한 명절을 쉴 수 있고 최고지.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로서의 네 책임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 우리가 먹을 음식들 장 봐서 애비가 올 때 보내도록 해. 네 남편이랑 네 딸도 먹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같은 현명한 시어머니 만난 거는 행운으로 생각해야 해. 내가 남들처럼 음식을 시키니 청소를 시키니 잔소리를 하니 신세대 깨진 시어머니 만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효도해 알겠니? 네, 그럼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조건 복 많이 받아서 100살 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설 명절은 잘 지내셨어요? 참 일찍도 묻는다. 그런 건 설날 아침에 전화해서 물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전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띡인사하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네 부모님도 그래. 딸이 명절에 시댁에서 천부치고 설거지하면서 고생 안 해도 되게끔 내가 배려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나한테 감사의 인사라도 한마디 해야 정상이지. 너나 네 부모님이나 어쩜 그렇게 예의란 게 없니? 하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겠니? 제가 보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우습다고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실래요? 너 지금 시애미인 내 앞에서 나보다 네 친정 부모님을 더 챙기는 거니?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인 주제에 감히 시애미인 내 심기를 건드려? 이런 유치한 말다툼하자고 연락한 거 아니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저희 채연이한테는 세뱃돈을 안 주셨어요? 다른 손주들한테는 다 주시면서 저희 채연이만 빼버린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싶어서요. 누구한테 세뱃돈을 줄지는 내가 결정해. 세뱃돈은 강요가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주는 거야. 이런 것도 내가 가르쳐줘야 알겠어? 거지도 아니고 뭔 세뱃돈에 그렇게 집착하니? 그 돈 못 받는다고 밥 못 먹고 살 형편이니 니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절까지 받아놓고 다른 손주들한테는 다 주시면서 제 딸한테만 아무것도 안 주신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전. 왜 명절에 손녀한테 그런 상처를 줬어야만 했는지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딸이라 그랬어 됐니? 얼굴도 널 닮아서 넙대대하고 성격도 널 닮아서 꼬치꼬치 따지는 걸 좋아하는 게가 맘에 안 들어서 그랬어. 내가 왜 소중한 내 돈을 네 딸한테 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진정한 축복이 담기지 않은 세뱃돈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잔인한 거 아니니? 채연이가 제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런 차별을 하셨다고요? 채연이는 제 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아들 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래도 네 배에서 나온 애라는 점은 변함이 없잖니? 네 배에서 나온 널 닮은 네 딸보다는 내 딸 배에서 나온 내 딸을 닮은 외손주들이 훨씬 더 사랑스러운 걸 나더러 어쩌라고. 이건 인지상정이라 인간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도 모르니? 그럼 앞으로도 저희 딸을 다른 손주들이랑 차별하시겠단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잖니.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을 자꾸 억지로 개변시키려고 한들 생각대로 될 것 같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는 다신 어머니 안 보겠습니다. 뭐야, 인연이라도 끊겠단 말이야? 어머니가 절 미워하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머니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단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젠 그만하려고요. 그만하긴 뭘 그만하겠단 거야. 아직 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한 건 네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니까 더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포기할 생각부터 하니?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배울지 채연이 앞날이 걱정이다. 맞벌이하는 엄마 때문에 애가 개판이라는 소리 안 듣고 싶으면 너부터 똑바로 해. 어머니가 아무리 그러셔도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절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싫어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럼 앞으로 서로 안 보고 사는 거로 합의한 줄 알고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니들이랑 인연 끊으면 난 오히려 더 속 편하거든? 내 딸을 쏙 빼닮은 외손주들이랑 우리 딸 사위랑 깨볶으며 살 거니까 니들이야말로 다시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네, 그 말씀에 꼭 책임지기 바랍니다.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니? 택배가 올까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왜 택배도 안 오고 전화도 없는 거야? 제가 왜 전화해야 해요? 정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 며느리가 돼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어머니 생신도 기억 못한다는 게 실화니? 제가 그런 걸 왜 기억해야 해요? 왜라니? 며느리라면 당연히 기억하고 또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챙긴 생일을 이제 와서 왜 챙겨야 하냔 말이 입에서 나와? 어머니 혹시 치매세요? 지난달 저희랑 인연 끊은 걸 전혀 기억 못 하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좋은 병원이라도 소개해드릴 테니 검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끄러워. 난 누구보다 정신말짱하니까 모자란 치매 노인네 취급하지 마.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매년 내 생일 때마다 백화점에서 화장품 세트를 선물하고 용돈까지 꼬박꼬박 챙겨줘 놓고 내가 싫은 소리를 좀 했다고 인연을 끊고 시애미 생일까지 무시해버리는 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저를 미워하는 거로도 모자라서 제 딸한테까지 차별하고 상처 준 어머니한테 저 역시 없는 점까지 다 떨어졌으니 피차일반이네요. 아니 넌 학교에서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도 안 배웠니? 어른한테 공손하게 해야 복 받는다는 것도 몰라? 어른도 어른다워야 존경하죠. 10년 동안 어머니를 공경해도 받은 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젠 그만하려고요. 그럼 정말 오늘 우리 집에 안 오겠단 거야? 네 남편 엄마인 내 생일인데 제 남편도 안 가도 된다고 말했고 저 역시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갈 생각입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내가 니들 집으로 갈 수밖에. 저희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파트 사서 일주일 전 입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데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라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사했다고? 저희가 이사하는데 왜 어머니 허락이 필요해요? 니들 어디로 이사 갔는지 빨리 주소 보내. 새 집에 이사 가면 원래 어른이 가서 며칠 자야 하는 법이야. 넌 그런 기본 상식도 모르니?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와 계시거든요. 아니 와 계신다고 하기보다 앞으로 이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 아들 돈으로 산 아파트에 웬 네 부모가 들어가서 산단 말이야? 네 남편은 우리 집 장남이고 내가 시어머니인데 왜 내가 아닌 네 부모를 모시냐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니?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는 저희 부모님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먼저 합가 얘기를 꺼냈고 전 그냥 그 말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싶으면 어머니 아들한테 따지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 말을 들어주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뭐라고? 대놓고 제 딸을 차별한 어머니와는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아, 그리고 이 아파트는 어머니 아들 돈만으로 산 게 아니고 제가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번 돈도 보탰고 저희 부모님이 평생 아껴서 모은 돈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심술난다고 저희 부모님을 사위집에서 얹혀 사는 팔자 좋은 노인네들이라는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팔자 좋은 노인네들이면은 틀림이 없잖니? 니네 부모는 딸 하나 잘 둬서 정말 좋겠다. 남이 집 귀한 장남을 쏙 빼서 대릴 사위로 삼고 지들 멋대로 부리면서 아주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겠다? 네,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우시면 어머니도 아가씨네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며느리보다는 딸이 더 편한 건 사실이고 또 딸을 똑 닮은 손주들 재롱도 볼 수 있고 합가해서 사는 게 최고죠. 그게 우리 딸이 요즘 내 전화를 안 받는단 말이야. 니들이랑 인연 끊고 딸내랑 합가해서 살자는 뜻을 내비쳤더니 그때부터 발길을 뚝 끊고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는단 말이야. 아니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하더니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인 것을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배 아프게 낳아서 등골 빠지게 먹이고 키웠는지 비참하고 또 침통하다. 자식 차별하고 손주 차별이나 한 어머니의 자업자득이고 본인이 가져온 안타까운 말로인 것을 누구 탓을 할까요?
형만한 아우 없다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래도 네가 진국이었어? 싹싹하진 않지만 고부 사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야무진 며느리 노릇을 한 참한 며느리였어. 그래서 이젠 니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 안 됩니다. 내가 시어머니이고 넌 맏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 우린 이미 인연을 끄는 남남이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내가 다 사과한다고 하자니?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사과 받아줄 생각 없고 더 할 말씀 없으면 차단하겠습니다. 아니 애미야, 그런 게 어딨니? 니들이 날 외면하면 난 어떻게 살란 거야? 더 이상 답장 안 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시어머니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으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제 딸한테 막말을 하고 상처 준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에 안 보고 사는 지금이 편합니다. 저희가 본가의 발길을 끊은 후 시누이네 가족도 어머니네 집을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아서 어머니는 자식들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외롭다고 매일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신다고 합니다. 자식 차별에다 손주 차별까지 한 어리석은 노인네의 자업자득이지요. 난 30살이고 넌 28살이야. 난 비교적 유복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하나 아쉬운 거 없이 큰 공주님이고 넌 무능하고 거지 같은 엄마랑 어렵게 크다가 그 엄마마저 잃고 고아원에서 불쌍하게 큰 팔져서 나온 모술이야. 난 유학까지 했고 내 친구들도 다들 한 자리씩 하는 상류층이지만 넌 고아원에서 구질구질하게 크느라 대학도 못 가고 제대로 된 인맥도 없는 초라한 하류층이야. 아니 인맥이 없는 건 아닌가? 다리 밑에서 사는 노숙자들이니 인맥이지? 갑자기 뭐예요? 고아원 출신인 저한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나 봐요? 입은 언니 몸에 달렸으니까 언니 맘대로 내뱉는 건 상관없지만 고아원에서 큰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제일 기본적인 예의는 존중 아닌가요? 무슨 상류층이란 사람이 그렇게 거만하고 상스러워요? 왜 내가 반말하니까 기분 상했니? 꼬레 시누이라고 시자 대접받고 싶어? 어쩌니 난 너같이 고아원에서 자란 천한 것들한테는 존댓말 절대 못 쓰는 성격인데 신분이 낮으면 그렇게 주제 파악도 못하니? 신분이 낮다고요, 제가요? 거꾸로 그럼 네가 신분이 높니? 애미가 바람 펴서 집 나간 년인데 그딸 년인들 제대로 된 인간이겠어? 착하고 배려심 많은 상우 씨는 너 같은 것도 동생이라고 반갑게 맞아줬지만 난 결코 날 우리 가족으로 그리고 내 시누이로 인정하네.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에는 얼굴도 내밀지 말고 오지도 마. 너같이 천한 하층 미니감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상류층인 하객들만 모이는 자리란 걸 알고 남자라도 하나 물어서 결혼할 궁리라도 하고 있다면 꿈깨. 내가 절대 그 꼴은 못 보니까. 그런 궁리한 적 없습니다. 네 애미도 남자한테 환장해서 아들도 버리고 가출했다고 했잖니. 그 애미의 그 딸 그 나물의 그 밥 아니겠어? 괜히 내 결혼식에 와서 있어 보이는 유부남 꼬셔서 멀쩡한 남이 가정께는 천벌받을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근데 너같이 천박함을 타고난 인간들은 또 하나같이 그렇게 뻔뻔하더라? 내 결혼식에 와서 뭔 요상한 짓거리를 할지 신경 쓰이니까 넌 그냥 오지 마. 제가 안 가면 오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25년 만에 상봉한 동생이라고 저한테 끔찍한 오빠란 걸 모르진 않을 테고 저한테 이딴 식으로 하고 진심 오빠랑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착해서 사심없이 너한테 호의를 베푼다고. 그걸 이용해서 오빠의 행복을 깨는 짓을 하면 네가 인간도 아니지? 상우 씨가 지금은 널 착한 동생으로 생각하고 이뻐하고 있지만 언젠가 네 그 더러운 본심을 알게 되면 오빠도 결국 지금의 내 결정을 이해할 거야. 더러운 본심이라니요? 저도 모르는 제 본심을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언니가 우리 오빠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25년이나 떨어져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주제에 오빠는 무슨. 그 정도 세월을 남남으로 살았으면 솔직히 남이나 마찬가지 아니니? 대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굴러먹으면 오빠라는 소리가 그렇게 술술 나오니? 그 사람이 네 오빠니 내 오빠지. 이봐요, 오빠는 제 오빠지 언니 오빠가 아니에요. 시끄러워. 돈 보고 달려든 돈벌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사람 마음 다 똑같아. 상우 씨가 가진 게 많은 사장님이니까 들러붙은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한테 갈 건 10원 한 장 없으니까 헛수작 부리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네가 구불던 세상으로 다시 굴러가. 사람 마음이 다 똑같다고 하면 언니 맘도 포함인가요? 언니, 우리 오빠를 돈 보고 만났어요? 상류층 사람들은 말이야. 결혼이란 걸 할 때는 인물 성품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도 다 포함시켜서 고려한단다. 알겠니? 무지몽매한 신우야. 결국 돈 보고 우리 오빠랑 결혼 결정했단 거네요.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상류층 하는데 언니네 본가 정도가 상류층인가요? 아버지는 공기업 다니시다가 명퇴하셨고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 살고 있는 집도 지은 지 20년이 넘은 30평대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류층 치고는 너무 검소한 거 아닌가요? 오빠의 새엄마이자 언니의 친이모가 오빠와 언니를 이어주지 않았다면 까놓고 말해서 언니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우리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나요? 사는 동네도 다닌 학교도 그리고 직업도 경제력도 모든 게 오빠한테 쳐줘도 한참 쳐지는 언니한테 우리 오빠는 과해도 너무 과한 사람 아닌가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남들도 다 언니 이모랑 언니처럼 돈밖에 모르는 줄 알아요? 뭐라고 거지 같은 고한연이 감히 나랑 우리 이모를 무시해? 돈이라면 집안 족보를 기꺼이 개족보로 만들려는 이들이 거지지 누구 보고 거지래?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넌 시어머니가 된 네 이모 보고 어머니라고 할래? 아니면 이모라고 할래? 뭐? 언니가 감히 오빠야 콘여인 나한테 너라고 했니?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오빠한테 다 일러 바칠 거니까 각오해. 오빠, 나라면 껌뻑 죽는 거 알지? 저도 오빠한테 할 말 많으니까 그쪽도 각오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오빠 그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어? 그 여자라면 네 새언니를 말하는 거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살짝 제멋대로인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심만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너한테 별로 살갑게 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올케와 신우이라는 관계가 원래부터 편한 관계는 아니겠지만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그 여자가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욕보이는 말을 하고 오빠 조건 보고 결혼을 결심한 여자라고 해도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25년 전에 남자랑 바람펴서 날 버리고 너만 데리고 집을 나간 건 사실이잖아. 우리를 낳아준 사람이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 자식이 둘이나 딸렸다는 엄마가 남자한테 미쳐서 가출했단 게 난 살면서 항상 부끄러웠고 콤플렉스였어. 아니, 엄마는 바람핀 적 없어. 바람핀 건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어. 아빠가 지금의 오빠 계모랑 바람이 나서 우리 엄마를 집에서 내쫓은 거야. 뭐라고?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근데 그거를 여태껏 나한테 비밀로 한 거야? 8살이었던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나도 엄마 따라 같이 갔을 테고 평생 엄마를 바람펴서 날 버리고 집 나간 여자라고 증오하면서 살지도 않았잖아. 그 상간녀한테서 남편을 뺏긴 엄마는 회사마저 그 여자한테 뺏기기 싫었대. 오빠 친권을 아빠한테 넘기면 회사의 후계자로 잘 키워주겠다는 아빠의 맹세를 믿었고 오빠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길 바라셨던 거야. 그럼 너도 나랑 똑같은 자식인데 왜 너만 데리고 가셨대? 그 상간녀가 애들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했대. 그래서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오빠 혼자 그 집에 남기고 나만 데리고 집을 나왔던 거야. 난 그때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겨우 3살아기였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난 그 상간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존중하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그 여자의 아들로 살아왔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르고 아들이 돼서 내가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엄마 나랑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셨어. 날 잘 키워보겠다고 온갖 굳은 일을 하다가 결국 점디 젊은 나이에 병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어. 몸이 힘든 것보다 더 사람 피를 말리는 마음의 상처가 엄마의 병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빠를 두고도 집에 오지도 못하고 고아원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틴 거구나. 미안해 세영아, 오빠가 정말 미안해. 너랑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단 걸 정말 몰랐어. 그것도 모르고 철도 없이 꼭 아버지 사업 물려받고 성공해서 엄마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꿈을 꿔왔어. 오빠 탓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살면서 아빠를 정말 많이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그래도 핏줄이 뭐라고. 오랜 시간 날 찾았다면서 죽기 전에 내 얼굴을 봤으니 소원이 없다고.
펑펑 우시던 아빠를 보니까 지난 세월의 원망과 상처는 그냥 다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 너무 신기한 감정이라 나도 놀랬어. 소리 지르고 거부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늙고 초라해진 얼굴로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웠고 25년을 통째로 잃어버린 우리 부녀의 운명이 가엾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어. 아빠가 우셨다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빠가? 아빠가 오빠한테 남긴 편지가 나한테 있어. 우리 가족이 흩어져서 살게 된 원인과 오빠에 대한 미안함과 참회가 적혀져 있는 친필 편지야. 오빠 얼굴을 보면서 직접 말하는 게 입이 떨어지지 않으셨대. 돌아가시기 전에 유원장이랑 같이 남긴 편지고 그 유원장이라면 오빠를 진심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지 아님 오빠 배경에 혹해서 하는 결혼인지 그 여자의 본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회사가 네 거로 된다는 게 사실이니? 그 사람은 부사장으로 내려오고 네가 사장 자리에 오른다는 게 사실이냐고. 사실인데요. 우리 아빠가 저한테 참회하는 마음으로 평생 일궈 오신 회사를 오빠가 동의하는 전제하에서 저한테 통째로 넘긴다는 유언을 남기셔서 제가 사장직을 맡으려고 하는데 왜 그쪽이 그렇게 펄펄 뛰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동생한테 회사를 다 넘긴 등신이라고 무식하게 오빠한테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막 나갔다면서요? 여동생한테 회사 뺏긴 놈이랑 결혼 못한다고 쇼했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빠가 천년이 사랑도 다 식었다고 하던데 이제 소원 성취했나요? 그래 속이 다 시원하다 됐니? 사모님이 돼서 호강하지 못할 바에는 믿지는 그 결혼 굳이 할 필요 있니?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배 더 낫지. 중매 잘못 선 대가로 우리 이모가 위자료까지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이쯤에서 다른 목표물을 찾아가는 게 현명한 거 아니겠어? 과연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 줄 돈이나 있겠는지가 팩트겠지만 말이에요. 뭐 상관요?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요? 다 알면서. 당신 이모가 25년 전에 우리 아빠랑 바람 펴서 본처인 우리 엄마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지나가는 개미 새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뭘 그리 놀라는 척이에요? 근데 이걸 어쩌나 그 상간녀한테 갈 아빠 회사는 한 푼도 없는 것을. 우리 이모는 25년을 사모님으로 이모부를 내조하면서 살아왔어. 유산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아빠는 똑같은 유언장을 3장 준비하셨어요. 나랑 오빠 그리고 상간여행 그쪽 이모한테 말이에요. 상간여행 그쪽 이모는 부귀영화를 평생 누렸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재산 10억을 가지고 회사는 오빠가 동의하는 전제하에서 나한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오빠랑 내가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셨지요. 근데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그쪽 이모가 유언장이 3장이나 있는 줄 모르고 그 유언장에 손을 댄 거예요. 유언장을 함부로 위조하면 상속권을 상실한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모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 집에서도 쫓겨나야 한단 말이야? 가만히 있었으면 노후에 먹고 살 걱정은 없었을 텐데 과욕이 비극을 불러온 레전드죠. 가만 보면 어리석은 인간은 항상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다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쳤어 말도 안 돼. 불쌍한 우리 이모 이제 어쩌냐고. 상간녀 이모 걱정하기 전에 그쪽 자신이나 걱정하지 그래요? 결혼식을 2주 앞두고 파혼했으니까 그 책임도 당연히 그쪽이 져야겠죠? 상류층 공주님이니까 뭐 예식장이랑 신혼여행 취소 비용 정도야 껌값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일에 진심인 우리 오빠라면 파혼에 대한 계산도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도망가지 말고 성인답게 차분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요. 그 후 새언니 될 뻔했던 여자는 파혼에 따른 책임을 질 능력이 전혀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 친정엄마도 젊어서부터 사치만 해오던 사람이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은 거의 다 탕진한 바람에 아빠가 여기저기서 빌려서 겨우 돈을 구했다나 뭐라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친정엄마나 이모나 그 여자나 하는 짓이 어쩜 그리 흡사한지. 그런 여자랑 파혼으로 연을 끊게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편 저는 기꺼이 사장직을 내어주는 오빠의 성의만 받고 부사장으로 취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제가 맡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너무 많기에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오빠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혼자나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땐 오빠가 저한테 사장직을 다시 넘기기로 약속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내 편인 내 핏줄이 있다는 그 든든함이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은 몸이 좀 어때?
오늘도 애가 나올 징조가 조금도 없어? 우리 회사 동료들 와이프들은 다들 출산 예정일보다 열흘 정도 일찍 출산했다고 하던데 당신은 대체 왜 그렇게 늦는 거야? 출산하겠다고 친정에 간 지도 벌써 일주일째인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뭉개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기가 나올 생각이 없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원래 첫 아이는 조금 늦는다고 하고 또 예정일까지 아직 5일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사랑이 믿고 조금만 더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당신이야 친정에 가서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먹고 놀고 자기만 하니까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말이 나오지. 난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한다고 아주 죽을 지경이거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일찍 당신을 처가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이 예정일보다 2주나 빨리 친정에 갔단 말을 했더니 엄마가 엄청 화내셨어. 어머니가 왜? 아니 그렇잖아. 가장인 남편이 내줘 애는 관심도 없이 애 낳는다는 핑계로 친정에 뽀르르 가서 혼자 편하게 지내고 있는 며느리 보고 좋아할 시어머니가 어딨어. 우리 엄마는 밭에서 풀 뽑다가 진통이 와서 출산하셨다고 했어. 근데 며느리는 진통도 오기 전부터 친정에 가서 놀기만 한다니까 기분이 좋겠어? 어머니 시골에서는 살아보지도 못한 서울 출신이라고 하지 않으셨어? 근데 뭔 밭에서 풀 뽑다가 출산을 해. 뻥도 좀 적당히 쳐. 그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네. 정말 실망이야. 아니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랬다고 하니까 난 그냥 엄마 말을 전했을 뿐이지. 엄마는 임신했다고 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출산하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뭐 그런 뜻이겠지. 어머니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전업주부 하셨단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뭔 출산하기 전까지 일을 해? 아 됐어. 머리 아프니까 그만해. 당신 이젠 곧 아빠 될 사람이야.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 말에 휘둘려서 마마보이처럼 살 생각이야? 나랑 결혼했으면 내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고 내 말을 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엄마가 어쩌고 여동생이 어쩌고 하는지 나 정말 너무 갑갑하거든? 또 시작한다. 멀쩡한 사람을 마마보이 취급하는 그 가스라이팅. 아들로서 엄마를 관심해주고 존중해주는 걸 마마보이라고 단정짓고 이간질 시키려는 그 고약한 버릇을 대체 언제쯤 되면 고칠래?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당신을 가르쳐야겠다고 하는 거잖아. 뭐라고? 누가 누구를 가르쳐? 내 나이가 몇 개인데 걔가 왜 당신 어머니랑 당신 동생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니? 당신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 난 아침에 국이랑 생선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항상 샐러드랑 계란 후라이랑 야채 주스 같은 것만 차리고 난 저녁은 무조건 7시 전에 먹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매일 9시가 돼서야 겨우 밥상 구경을 할 수 있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이런 내 처지를 알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알아? 엄마는 한 번도 우리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식사 준비한 적 없다고 하셨어. 전업주부셨던 어머니랑 직장 다니고 있는 내가 같아. 난 아침부터 국 끓이고 생선 굽고 그런 거 별로라고 했잖아. 그게 먹고 싶으면 당신이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해 먹으면 되는 거고 저녁도 마찬가지로 일찍 퇴근하는 당신이 직접 차려 먹으면 되는 일이야. 굳이 8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서는 날 기다린다고 쫄쫄 굶고 있을 필요 있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난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주방에서 요리를 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해준 밥만 먹었는데 나더러 밥을 하라고? 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어. 똑같이 배우고 취직하고 또 맞벌이하는 상황인데 누가 누구한테 밥을 해줘? 그만큼 해주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조용히 먹어야 정상 아니야? 기껏 반찬을 만들어주면 이러쿵저러쿵 반찬 투정이나 하고 아주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그 꼴 솔직히 나도 질릴 만큼 질렸거든. 내가 당신 엄마니? 왜 나만 보면 밥만 찾는 거야? 밥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어? 당신이 그딴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을 불렀다는 거야.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니랑 아가씨가 대체 왜 본인들 집을 놔두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아? 내 동생 얼마 전에 이혼당했다고 했잖아. 김서방 그놈이 지가 못생기고 능력이 없어서 내 동생이 딴 남자를 잠깐 만났단 건 모르고 이혼하겠다고 지랄 떨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람에 내 동생이 이혼당하고도 우리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잘못은 아가씨가 했는데 왜 엄한 김서방을 나쁜 놈으로 몰고 가?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아버님이 무섭다고 우리 집으로 기어드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왜 말이 안 돼?
오빠면 아빠 맞잡이인데 오갈 데 없이 어려우면 오빠한테 올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명색이 올케언니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나올 걸 예상하고 엄마가 내 동생이랑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거야. 기가 센 당신이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내 동생을 구박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야. 이 기회에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랑도 친해지고 나쁠 것도 없잖아, 안 그래? 나쁜 것 투성이인데? 같이 살면 생활비 식비도 2배로 더 드는데 그걸 내가고는 하고 오신대? 가족 사이에 돈 계산을 하겠다고? 우리는 맞벌이에서 살 만큼 사는데 굳이 엄마랑 내 동생한테서 돈 받을 필요 있어?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지금까지 낡은 빌라에서만 살아왔으니까. 신축인 우리 아파트에서 얼마나 살아보고 싶겠어? 가족들은 오래된 집에서 살게 하고 나만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 내 마음인들 편하겠어? 자기 마음 편하고 자기 가족들 기분 맞추겠다고 나더러 희생하라는 거야? 내가 왜 그래야 해? 내 돈으로 싼 4명이 이 집에서 왜 나의 발언권이 무시를 당해야 해?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이젠 내가 가장이고 내 집이나 마찬가지란 뜻이잖아. 암튼 내 뜻에 거부하면 이혼이야. 이혼? 그래, 이혼. 그만큼 내 뜻이 확고하다는 뜻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랑 같이 살 거야. 그게 싫으면 이혼하면 되는 일이야. 그래, 알겠어. 잘 생각했어. 뱃속에 아이까지 품고 있다는 엄마가 그렇게 쉽게 이혼하면 못 쓰지, 안 그래? 나랑 우리 딸 오늘 니들 아파트에 이사 왔단 말 들었지? 내 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다 살아볼 수 있게 되고 이춘자 내 인생에도 드디어 꽃이 피려나. 앞으로 이 집에서 우리 아들이랑 우리 손주 얼굴도 마음껏 보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편한 노후 보내면 최고로 행복하겠다. 전 어머니와의 합과 동의한 적 없는데요? 뭐야? 네가 뭔데 동의를 하고 말고 건방떠니? 여긴 내 아들 집이고 내 아들이 합가해도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야.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말에 토를 딸고 자빠졌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넌 그냥 나랑 우리 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살림도 요리도 청소도 내가 싹 다 갈아엎어줄 테니 이 기회에 제대로 배우도록 해. 뭐라고요? 그리고 니들 침실은 오늘부터 내가 쓰기로 했어. 효자 우리 아들이 기꺼이 제일 큰 방을 집안어른인 나더러 쓰라고 했으니까 널찍한 더블 침대는 그냥 내가 쓰고 니들은 앞으로 다른 방에 이불 깔고 자도록 해. 니들은 젊었으니까 바닥에서 자도 아무 문제 없을 거잖니. 아들 부부의 침실을 차지하겠다는 말도 쇼킹스러운데 제 친정에서 결혼 선물로 싸주신 침대까지 독차지하시겠다고요? 대체 어디까지 무개념이세요? 시자가 그렇게 유세 부릴 정도로 대단한 벼슬이라도 돼요? 당연한 거 아니니? 난 네 시어머니고 넌 내 며느리야. 며느리는 원래 시어머니 말에 고분고분 따라야 하는 법이란 것도 모르니? 네가 그렇게 기본이 안 됐으니까 내가 와서 피까지 아주 싹 다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겠어? 소름 끼치는 소리 그만하고 싸운 집 하나도 풀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요. 저희 친정오빠 셋이 지금 당장 거기로 가기로 했거든요. 뭐야? 네 친정 오래비들이 대체 왜 여길 오겠단 거야?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제 집에 염치라고 물 말아먹은 인간들이 죽치고 있다고 하니까 다 끌어내겠다고 아무리 말려도 무조건 가겠다고 하네요? 뻔뻔한 시자들 때문에 고명딸인 제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네요? 뭐라고? 내 아들 집에 내가 있겠다는데 왜 니들이 나서서 깡패짓을 하겠단 거야? 네 오래비들을 세트로 깜빵에 쳐넣어줘? 그러니까 그 집은 제 명의의 제 집이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요? 불법 침입자들은 그쪽들이니까 빨리 나가기나 하라고요. 우리 엄마 말이 사실이야? 형님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을 끌어내겠다고 한 게 정말이야? 농담이지? 진짜 아니지? 진짜 맞는데? 당신도 어제 동의한 일이잖아. 알겠다고 하지 않았어? 이혼하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이상한 오해하면 곤란하다 나? 뭐? 이혼? 응, 당신 가족들 못 받아들이면 이혼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만 이혼하려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 여태까지 참고 인내해왔는데 더는 못 참겠어. 그럼 뱃속의 애는 어쩌고? 우리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할머니랑 고모밖에 모르는 아빠는 없어도 그만이야.
엄마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든든한 새 외삼촌까지. 아무 부족함 없이 우리 아이 잘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도장이나 찍어. 아니 뭐 이런 일로 이혼해? 엄마랑 내 동생 몇 개월만 살고 갈 수도 있는데 그 몇 개월도 못 참아줘? 몇 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도 못 참아. 시자라면 아주 징글징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내 집에서 나가고 당장 내일이라도 법원에 가자. 출산하면 당분간 못 나가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에 서류 정리해야겠어. 우리 아이가 늦게 태어나려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 엄마 아빠의 이혼을 지지하는 의미였음에 틀림없어. 그 후 저희 새 친정오빠가 신혼집에 들어가서 다 나가라고 소동을 피웠더니 전 남편을 비롯한 세 사람은 결국 짐을 들고 본가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멍청한 아들딸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하고 이혼을 당했단 거라신 아버님은 전 남편과 전 시누이 그리고 중간에서 못되고 모자란 짓을 한 전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해요. 아버님한테 전해들은 그 소식을 끝으로 다신 그 셋에 관한 소문은 들은 적 없지만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지요.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오늘도 전 남편은 죽어라고 일 다니고 있겠지요. 한편 저는 지금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보면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는 고슴도치 엄마가 되어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있지요. 호랑이 없는 고래 토끼가 왕노릇한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다? 내가 언니네 집에 한 달 휴가 온 사이에 네가 안주인이자 어른 노릇했단 게 사실이니? 나도 시키지 않은 시집살이를 둘째한테 시켰다면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뒤로 호박씨를 아주 제대로 까는 여자라면서 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절 토끼 취급하고 고양이 취급하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동서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다니요. 제가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시고는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시면 저도 곤란해요. 이게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그럼 둘째가 없는 말이라도 지어냈단 말이니? 내가 고향에 내려오자마자 너 둘째한테 전화해서 매일매일 집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아침 6시에 와서 아침 준비하고 빨래 청소하고 시아버지 간병까지 하라고 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둘째가 뭘 할 줄 안다고 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둘째한테 다 떠넘기니?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한테서도 안 당한 시집살이를 손이동서한테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둘째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 이래도 더 변명할 게 남아있니? 5년 동안 제가 해온 일들을 하루아침에 제가 동서한테 다 떠맡겼다고요? 저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란 거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집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온 걸 뻔히 아시면서 그런 저보다 이제 갓 시집 온 동서의 말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 서운하고 서글프네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왜 동서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고 원수를 자청해요? 어차피 앞으로도 쭉 맏며느리인 제가 맡아야 할 일들을 고작 며칠 동서한테 시킨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네가 고약하다고 하는 거잖니? 내가 있을 땐 얌전한 척 고분고분한 척 하더니 어른인 내가 집을 비우자마자 바로 지가 여왕이라도 되고 둘째가 아랫사람이나 되는 것 마냥 건방을 떨면서 꼴에 형님 노릇을 하려고 했단 게 난 기가 막힌다 그 말이야. 둘째 시집살이를 시켜도 내가 시키지 네가 나설 일은 아니다 그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시끄럽다 네가 한 짓이 없는데 네 동서가 울면서 전화했겠니?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그게 연기 일리가 없잖니? 네가 팬티를 둘째한테 손빨래하게 하고 등이 가렵다고 때를 밀어달라고 하고 어깨가 쑤신다고 마사지까지 시켰단 게 거짓이 아니란 건 안다 알아. 60년 살아온 내 인생 경험이 둘째 말이 사실이라는 감을 줬어. 그러니까 그만 네 잘못 인정하고 나한테도 사죄하고 네 동서한테도 싹싹 빌어. 안 그럼 내가 절대 널 용서 못해.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해야 해요? 사과할 것이 있어야 사과를 하지 맹목적으로 뭘 사과해요? 아직도 입만 살아서 말대꾸질이니? 둘째가 비인간적인 네 괴롭힘에 불만을 표시했더니 앞으로 다신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말라면서 악다구니를 퍼부었다면서 너?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내기가 의심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
네가 뭔데 내 며느리를 내 집에 못 오게 하니? 너한테 진정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집이 네 집이니? 넌 그냥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집 방에서 자고 우리 집 밥을 축내는 며느리일 뿐이야. 우리 집에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지. 내가 집에 없다고 네가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날뛰면 상당히 불쾌하다 그 말이야, 알겠니? 전 알뛴 적 없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아버님과 제 남편한테 물으시면 되잖아요. 설마 하니 네 시아버지랑 네 남편이 네 편인 줄 알고 까부는 거니? 네 시아버지 너가 해주는 간병이 불편하고 싫다고 했어? 목욕도 안 시켜주고 화장실에도 같이 안 가주고 반찬도 싱거워서 맛대가리가 없다고 했어? 네 남편 역시 매일 집에만 퍼져 있는 널 보면 한숨밖에 안 난다고 했어? 애초에 아버님 목욕이랑 화장실은 어머니 관할이 아닌가요? 배우자인 어머님이 멀쩡하게 계시는데 며느리인 제가 아버님 목욕 시중까지 든다는 건 망측스러워서 싫다고 합가할 때 이미 말한 부분 아닌가요? 몸 자주 닦아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수시로 마비가 오는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그것만으로도 전 매일매일 녹초가 될 정도로 진이 빠지는데 얼마큼 잘 더 부려먹어야 성이 차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퍼져 있고 싶어서 있어요? 아버님 간병하고 살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서 좋아하던 일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어 돈도 안 나오는 일을 밤낮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퍼져 있어서 한숨이 난다고요? 도대체 아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그딴 양심 없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가 있어요? 너 지금 감히 내 아들을 양심 없는 놈이라고 했니? 지 남편도 이렇게 서슴없이 유혹하는 꼴을 보면 착한 동서를 괴롭히고도 남았겠지? 안 봐도 훤하다 훤해. 5년 먼저 시집 온 게 벼슬이라도 되니? 먼저 시집 왔으면 너보다 한 살이인 둘째한테 함부로 갑질해도 되는 거야? 하도 둘째가 착하니 망정이지 드센 동서였어 봐. 넌 멱살을 잡히고도 남았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했단 거야, 알겠니? 너 지금 당장 네 동서한테 가서 바닥에 머리 박고 싹싹 빌어. 네 동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네, 그럼 제가 나갈게요. 뭐라고?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모녀처럼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무난한 고부 사이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온 가족이 편해진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살림하고 최선을 다해서 맏며느리 노릇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 정도라니. 처음부터 그렇게 종노릇을 하지 말았을걸? 합가는 절대 사절했을걸. 아니, 처음부터 아예 이 결혼을 하지 말았을걸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순간이네요. 주둥이는 살아서 아주 청산 뉴스가 따로 없지. 네가 나간다고 하면 뭐 내가 무서워서 만류할 줄 알았니? 나한테 며느리가 어딘 너 하나뿐이니? 너보다 키도 더 크고 더 이쁘고 더 싹싹하고 더 착한 둘째가 있는데 내가 너라는 나무한테만 매달릴 필요 있니? 나가고 싶으면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나가. 우리 아들도 너 같은 여자랑은 헤어지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다신 우리 집에 발도들일 생각하지 마, 알겠니?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해도 이혼 무조건 할 거고 제발 돌아와달라고 빌어도 다신 이 집 구석에도 들어올 생각 없네요. 그럼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죠. 그동안 감사했고 안녕히 계세요. 너 지금 당장 짐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대낮에 잠꼬대 하세요? 저 그쪽 아들이랑은 이혼하겠다고 바로 어제 짐 싸들고 나와서 오늘 오전 그 인간이랑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 마쳤거든요. 그 말인즉 이젠 그 집 며느리도 뭐도 아니란 건데 미친 것도 아니고 제가 왜 다시 그 집 구석으로 들어가요? 왜요? 그렇게 이뻐하던 동서가 학가는 절대 못하겠다고 하던가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단 거야? 싸가지 없는 큰며느리는 쫓아내버렸으니까 같이 살자고 했더니 완전 싸늘한 목소리로 지는 우리 집에서 두 노인네랑 같이 살 생각 없다고 하는 거 있지? 냄새나고 꼬장꼬장한 두 노인네랑 같이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겠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니? 멀쩡한 큰아들 내외를 이혼시켜서 날 맏며느리도 없는 시애미로 만들어 놓고 지만 쏙 빠지겠다는 얄팍한 수가 너무 가증스럽지 않니? 나한테 싹싹하게 대하면서 아부를 떨 땐 언제고
합가하자는 말을 꺼내자 얼음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싸늘하게 나온다는 게 말이나 돼. 그 여자 원래 그렇게 가증스러운 인간인데 모르셨어요? 그 여자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 부부를 이혼시키고절 그 집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었는데, 이젠 제가 이혼해서 나왔으니까 그 여자도 소원 성취했는데, 굳이 노인네들이랑 같이 살면서 종로를 탈 필요 있나요? 뭐라고? 걔가 대체 왜 니들을 이혼시키니? 말이 안 되잖니? 니들을 이혼시킨다고 걔한테 득되는 일이 뭐 하나라도 있니? 제가 이혼하지 않으면 지가 이혼당하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뭐라고? 한 달 전 서방님 결혼식 날에 동서 얼굴을 보고저 가슴이 덜컹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겨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몸이 불편하단 핑계를 대고 집으로 왔어요. 중학교 시절 내내 절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여자를 동서로 만나게 되다니, 몸이 힘들 때마다 악몽으로 등장하던 악마 같은 여자랑 한 가족이 되어 살게 되다니, 너무나 잔인한 운명에 눈물이 다 났어요.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고 산 세월이 너무나 무색할 만큼 그때 그 여자한테서 받은 모든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 상처가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진지하게 상담했지만 이제 갓 결혼한 시동생 결혼을 망가뜨리지 않고 싶다면 조용히 있으라는 말만 들었어요. 지나간 과거는 다 잊고 동서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아내인지 아픔에는 전혀 관심 없고 무조건 저만 희생하기를 바라는 남편한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그게 계기가 되어 미련 없이 이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 그런 독사 같은 여자였다고? 우리 막내가 어쩌다가 그런 여자한테 걸려들어서 이제 어쩌면 좋니? 그런 년이라면 은행 다니는 내 아들 피를 다 빨아먹는 거로도 모자라서? 시부모인 우리를 평생 개떡으로 볼 게 아니니? 그런 인간답지 않은 걸 계속 우리 막내 짝으로 둘 순 없어. 너 다시 집으로 들어와. 우리같이 원수인 그 여자를 우리 가문에서 내쫓아버리자. 쫓고 싶으면 어머니 혼자 내쫓으세요. 전 이미 쫓겨난 며느리라 그쪽 집 일에 대해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니, 어쩜 그럴 필요가 없을 듯도 하네요. 제가 서방님한테 그 여자의 과거와 민낯을 다 까발켰으니 판단은 서방님이 하겠죠. 서방님의 올곧은 성정으로 봐서 이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저한테 감사해야겠어요? 제 덕에 손도 안 더럽히고 코를 풀었으니 말이에요. 그런 나쁜 년이 쫓겨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문제는 너잖니? 제가 왜요? 너가 들어와야 우리 집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게 아니니? 네가 없으면 네 시아버지 간병이랑 집안일은 누가 하니? 어머니가 하셔야죠. 산중호랑이는 어머니고 한하늘에 두 애는 있을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젠 소원 성취하셨겠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 노를 실컷 하고 유일한 해가 되어 온 집안 구석구석에 마음껏 햇살을 뿌리면서 사세요. 어머니라고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바로 차단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 후 전 시모와 남편을 차단해버렸습니다. 파출부에다 간병인이었던 제가 아쉬워서 다시 돌아오라는 요구를 할 게 뻔하고, 다신 그들한테 휘둘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나중에 전 시동생이 동서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시동생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왔고, 수악한 그 여자의 과거를 어렵게 터놓아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정신 박힌 전 시동생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했지요. 한편 전 지금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제 처지를 동정해주시고 기꺼이 다시 불러주신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놨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지요. 당신 뭐하고 있어? 내가 출근하고 집에 없다고 소파에 누워서 홈쇼핑이나 보고 있는 건 아니지. 빨래하고 청소했어. 거창하게 빨래하고 청소라고 해봤자 세탁기랑 청소기가 다 해주는 거잖아. 대충 기계한테 맡기고 빈둥거리고 놀 생각하지 말고 창틀도 닦고 베란다 청소도 하고 바닥도 꼼꼼하게 물걸레질해. 놀 생각 한 적 없어. 나름 열심히 청소해서 쾌적한 환경 유지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창틀이랑 베란다 청소는 매일 할 필요까진 없잖아. 뭔 소리야. 당연히 매일 해야지.
먼지가 새카맣게 쌓일 때 돼서야 겨우 하는 척하는 그 게으른 태도가 난 맘에 안 든다는 거야. 내가 당신 전업주부 시킨 이유가 뭐야? 부지런히 청소하고 요리해서 날 왕처럼 모셔란 깊은 뜻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집안일 하고 있잖아. 그리고 당신 말 정말 이상하게 한다. 난 결혼하고도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전업주부 하라고 우겨서 직장 그만둔 건데 이제 와서 자꾸 전업주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 무시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 다시 직장 찾아서 나가고 집안일 반반씩 해. 난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집안일을 내 맘에 쏙 들게 제대로 하란 뜻이잖아. 우리 엄마는 완벽하게 해낸 전업주부 역할을. 왜 당신은 우리 엄마 반이반도 못 따라가냐 그 말이잖아. 어머님이 대단하시단 건 인정하지만 굳이 나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 않아? 내가 비교 안 하게 생겼어? 도시락 반찬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완전 푸르푸르 풀밭이잖아. 내가 염소 새끼야. 풀만 뜯어먹고 살게?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 싸주던 도시락처럼 제육볶음이랑 분홍 소세지에다 고추장 멸치볶음. 아니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얹으라고. 내가 괜히 당신 전업주부 시켰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주던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완벽하게 재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그렇게도 모르겠어? 어제는 떡갈비랑 연어구이 먹고 체해서 오후 내내 집중력도 떨어지고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나름 당신 생각해서 위에 부담이 적은 채소 위주로 쌌는데 그게 그렇게도 부족한 맛이었어? 맘 문제가 아니고 시각적으로 이건 벌써 아웃이라고 아웃. 남자는 어디까지나 시각동물이란 걸 왜 잡고 있는 거야?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데 젓가락과 식욕이 생기겠냐고.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 그딴 풀들은 내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편의점 도시락 사서 먹고 있는데 이게 그 쓰레기 같은 도시락보다 10배는 더 맛있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나한테 제대로 된 도시락도 하나 못 챙기는 당신한테 과연 아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름 건강식으로 챙긴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듣는 내가 속상하고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란 얘기잖아. 전업주부면 전업주부답게 살림, 요리, 청소 뭐든 반짝반짝하게 완벽하게 하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야? 알겠어. 내일부터는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볼게. 아, 그리고 덥다고 함부로 에어컨 켜지 마.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전기, 가스물은 최대한 아끼고 또 아껴야 해. 이건 상식이고 기본이야. 오늘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옛날에는 에어컨 없어도 다들 잘만 살았어. 더위도 추위도 이겨낼 줄 알아야 강해지는 법이야.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에어컨 못 켜니까 그렇게 알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혹시나 해서 말인데 몰래 킬 궁리는 하지도 않는 게 좋을 거야. 전기요금 보면 다 뽀록나게 돼 있어. 알겠지? 저는 올해 33살 되는 주부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부부의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의아해할 것입니다. 저렇게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남편이랑 왜 결혼했고 왜 사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 시절의 남편은 지금과는 완전 딴판이었답니다. 다정하고 세심하고 누구보다 절 아껴주던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길 원했고 저 역시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적이 있던 여자라 흔쾌히 승낙한 것입니다. 집안일하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잘 키우면서 내조를 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부턴가 착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절 우습게 보고 점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힘든 일이 있어서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애 시절 때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겠지 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남편의 고압적인 언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 여보 언제 집에 올 거야? 늦어도 11시까진 집에 온다고 약속했으면서 근데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장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해? 내가 이쁜 동창생이랑 모텔에라도 갈까봐 걱정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뜻 아닌 거 잘 알잖아.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속으론 내가 다른 여자 만날까봐 두려운 거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많이 취했구나. 그만 마시고 얼른 집에 들어와. 나 하나도 안 취했는데? 오늘 저녁엔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 외박하겠단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난 동창회에 참석할 때마다 정장 입는 거 몰라?
그럼 미리 알아서 세탁해놨어야지. 전업주부 주제에 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야? 회색 정장 세탁기도 썼잖아. 난 검은색 정장이 입고 싶었다고. 저번엔 검은색 정장 준비해줬더니 장례식에 가는 거냐며 화냈었잖아. 그땐 그때고 오늘은 검은색이 입고 싶었다고. 당신 백치야? 대체 지능이 어느 정도로 낮길래 이런 기본적인 센스도 없어? 내가 말 안 해도 척척 알아서 할 순 없는 거야? 사람이 기본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지잡대나 나와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지. 뭐라고?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는 거니? 지방대 나오면 다 백치야? 그리고 뭐 지능이 낮고 기본이 안 됐다고? 말이면 단 줄 알아?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먹고 입 밖으로 내뱉어도 될 말과 안 될 말도 구별 못하는 건 무슨 지능이니? 당신 지금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착하디 착한 순둥이 양 같은 당신이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임?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난생 처음 나한테 대드는 모습이 아주 귀엽기까지 한데. 말 돌리지 마. 나한테 막말한 거 지금 당장 나한테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날 백치라고 하고 기본이 안 됐다고 한 거 정중하게 나한테 사과해.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뭘 또 정색해서 그래. 부부 사이에 그런 농담도 못해. 하여간 쓸데없이 정직한 구석이 있어서 사람 질리게 한다니까. 이게 농담이야? 난 하나도 재미없는데 누구를 끼기 위한 농담이란 말이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 자존감 떨어뜨리고 상처 주는 게 정상이니?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누구보다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결혼도 결심한 건데 결혼하자마자 확 변해서 날 가정부 대하듯이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대체 왜 그래? 불만이던 뭐던 석시원이 말이라도 좀 해볼래? 난 틀린 말 한 적 없어. 나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 당신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핀잔 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신한테 핀잔 받을 정도로 엉망으로 집안일 한 적 없어. 밖에서 일하는 사람 힘든 거 잘하니까 웬만하면 당신 기분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바보짓을 한 것 같네. 내가 항상 웃는 얼굴로 다 받아주니까 그렇게 만만했어? 난 당신 발밑에 지렁이와도 같아서 함부로 밟아도 된다고 생각했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못 살 것 같으니까 이만하자. 일단 오늘은 친정에 갈게. 나머지 짐은 나중에 다시 가서 정리하고 이혼 서류도 준비해서 보낼 거니까 그만 살자 우리. 무슨 뜻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단 말이야? 겨우 전업주부인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1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잘 나가던 여자였어. 공백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야. 내 밥벌이쯤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여자가 그것도 이혼녀가 홀로 서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아.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해. 미혼이랑 이혼녀는 천지차이야 알아? 괜히 이혼이라는 깃발 들고 날 협박할 생각이라면 이젠 그만해도 돼. 이번 일은 이걸로 끝. 좀만 더 마시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뭔가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나 지금 당신 협박하는 거 아니야.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뭐하러 쓸데없는 힘을 빼니. 그냥 당신이란 사람과 이혼하고 최악인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야. 사랑도 배려도 존중도 아무것도 없는 결혼이라는 성안에 갇혀서 하인 노릇할 이유 없잖아? 아직 앞길이 9만리인데 평생 이렇게 내 인생 좀먹히면서 살 순 없는 노릇이잖아? 안 그래? 알겠어. 당신 마음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상사하고도 안 맞고 회사 일도 힘들고. 난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은근히 화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를 내 몸에다 풀었다 그거네? 그리고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나 집에서 놀고 먹은 적 없어. 물론 출근하는 것도 힘들지만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결혼 전에 하던 일 결혼하고도 쭉 하고 싶었었어. 근데 당신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야. 근데 그런 날 기생충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갑질하고 매일매일 폭언을 일삼는 게 정상이니? 이런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한다면 난 그냥 혼자 살고 말겠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혼해. 아니 여보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다신 당신 무시하고 상처 주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서로 화해하자.
이만한 일로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면 부모님들이랑 회사 동료들이 다들 뭐라고 하겠어. 나 남들 입방아에 오르기 싫단 말이야. 난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들처럼 집안의 서인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을 뿐인데 이혼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나 절대 이혼 못해. 끝까지 변명질만 하고 끝까지 자기 체면만 고려하고 끝까지 날 실망시키지 않는 뼈속까지 이기적인 놈이네 당신. 여기까지 왔는데도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고 무작정 상황을 무마시키려고만 하는 비열한 그낯짝 다신 안 보고 싶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직 애가 없는 걸 천운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의 악연은 반드시 끊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후에도 전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우겼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했답니다. 1년 동안 쭉 폭언을 해온 카톡 내용을 증거로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아냈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받은 상처가 생각날 때면 울컥해지곤 하지만 그런 남자한테 평생 얽매이는 일 없이 이혼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자의하느라고 다시 찾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한편 전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회사에 쫙 퍼지는 바람에 재혼의 길도 쉽지 않은지 재결합하자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차단해버렸답니다. 가부장적인데다 이기적이고 아내를 종으로 하는 그런 남자랑 또다시 엮일 정도로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